이현희 교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현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그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최근에 이런 사태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의대 증원이죠.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거. 이 문제가 문제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료계 전반에 정말 우리가 이번에 좀 제대로 손 보고 좀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태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대통령께서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2020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대통령이 이 사태를 의료제도에 문제가 있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기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정적인 측면은 보건복지부가 저는 이제 국민들이 특히 우파 국민들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대통령의 결기를 보건복지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께서 이게 검사 출신이고 이게 시각도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보건복지부여야 되는데 이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그 DJ 정권 이후로 바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탕란 비슷한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파 대통령인데 정책은 이게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파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좌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있는데 우파 국민들은 이번 정권이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꼭 총선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대통령의 결기 이런 것들을 좌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약간 좀 걱정되는 면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우리 이현희 교수 말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한다고 막 글을 올리고 계세요. 네. 예. 그건 그렇고. 네. 먼저 제 입장을 밝히면요. 저는 비판적 지지 입장인데요. 네. 그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늘릴 수 있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규모와 시기는 부적절합니다. 어떤 점에서 부적절하냐면은 일단 애들이라고 하면 웃기는데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공의 교육은 더 어렵죠. 학생 교육 중에서도 이게 단순히 강의실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실습이 있는데 네. 이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내년에 늘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퀄리티가 한 90, 95 정도라면은 이렇게 갑자기 65%를 늘리게 되면은 이게 50% 정도의 수준이 될까 싶은 정도의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준비를 지금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결정이 2,000명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이거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네. 각 대학 40개 네. 의대에서 자기들이 최소 2,200명, 최대 2,800명까지 증원해도 된다라고 큰 소리 땅 친 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서 최소화시킨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왜 의대 학생들이 변심했냐? 변심이 아닙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희망 수요 조사라고 했거든요. 너네 대학이 의대생을 얼마나 뽑으면 좋겠어? 라는
희망 수요 조사를 했는데 네. 희망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희망 수요 조사를 가지고 의대 증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그렇죠. 이제 불렀는데 최소 인원은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더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불렀고요. 최대 인원은 6년 동안 준비했을 때의 최대 인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 인원이 2,700명 정도 나왔고요. 최대 인원은 3,900명 정도, 4,000명 정도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이 최소 인원을 산정할 때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너네가 희망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애누리가 있을 것이다. 30% 정도 감안해서 써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위가 거예요.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예요? 아니면 대학본부예요? 그 대학본부는 또 있다 나옵니다. 예. 그런 이제 애누리를 감안해라라는 이제 그런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대 학장님들이 써낸 수치를 각 대학 총장님들이 최소한 2~3배, 어떤 대학은 0을 하나 더 붙였을 정도로 과장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정책을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죠. 물론 네. 그러면 대학본부도 책임이 있고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학장님들도 어쨌든 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뭐 이를테면은 유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의대 현실은 제일 잘 아는 게 의대 교수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낸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장님들이 이게 희망 수요라는 거를 이제 이게 정말 희망일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네.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더 알겠습니다. 좋았겠다 이런 예. 생각은 듭니다. 여기 의대 정원 들리는 게 좌우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와 있어요. 아, 네. 보건복지부는 OECD 평균을 네. 금과 억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소위 선진국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동구권에서 넘어온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대체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대체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는 이제 동구권에 있는 나라이거나 그 공영제를 무상 의료를 하는 나라들이고 이 사회보험제를 하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 의사 숫자가 많냐?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의료 수준보다는 옛날에 그 사회주의 예방의료, 보건의료 이런 쪽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의사 한 명씩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 전공의는 학생이면서도 의사잖아요. 네, 배우는 입장이지만 근로자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예. 이 사람들이 환자를 지금 버리고 병원을 떠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공의들이 버렸다라고도 이제 보이는 현상은 버렸다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애들은 지금 포기를 하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움으로 해서 문제의 포커스가 이동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급격한 무리스러운 의대 정원, 네. 증원이었는데 이게 왜 전공의들이 없어졌냐라는 것으로 가면서 네. 지금 이제 의사를 약간 이제 악마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 사태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근데 네.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큰 생채기가 될 것이라고 될 것이어서 걱정입니다. 왜냐면은 아픈 사람은 계속 있을 것이고 네. 의사들은 계속 환자를 볼 텐데 네. 이게 서로의 지금 의사와 국민들이 서로 감정의 끝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는 환자들이 의사에게 정말 신뢰를 하고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인간들은 돈만 좋아하는 인간들인데 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의사들은 예전에는 어떻게든 이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 사람은 이 환자는 나를 그냥 돈만 쫓는 인간으로 보는구나라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사 신뢰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까? 그러니까 같은 약을 쓰더라도요. 네. 이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무형의 어떤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참 이거는 절대 회복되지 예. 않는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이 돼요. 네. 예,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는 환자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신뢰가 저 바닥에서부터 깨지거나 의심이 간다면 이제 정말 내 생명을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무형의 리스크를 네.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리고 의사들한테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이번 사태가 정리가 되면 이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 범국민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의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 또 의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를테면은 연봉, 뭐 자기들이 이제 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못 구하니까 뭐 연봉 4억 2천까지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저 관사 같은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가는 사람이 없다는데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구조적인 측면은 놔두고라도 의사들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직종이라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먼저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액면가만 보면 지금 네. 그 김용 교수가 뭐 35살 먹은 의사가 무슨 4억을 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의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근데 그게 아니, 이제 그렇죠. 익스트림한 어떤 케이스일 텐데 그게 네.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아쉽고요. 근데 네. 또 이제 사실이 아닌 거는 이제 그런 의사가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인 거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인데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마치 현상이 국민들과 의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는 의사와 국민들이 편을 먹고 보건복지부랑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은 이제 제가 마치 이제 의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서 좀 정말 죄송한데요. 근데 저는 의사 입장이라기보다는 의료 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특히 전공의들이 튀어나간 이유는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못 믿냐? 보건복지부를 정부인데. 근데 이 보건복지부는 아주 심하게 이념 편향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 그때 이제 통일부 장관 임명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막 반발을 하니까 이제 부서 중에 통일부 교육부 여가부는 너무나 이념 편향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네. 근데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넘버1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니까 좌편향돼 있다. 네,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어요. 그 증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제 공공의료라는 그 워딩 자체가 네. 그 단어 자체가 좌편향적인 그렇죠. 용어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인데 마치 공공병원만 하는 것이 공공의료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이념 편향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못 믿는 수준은 거의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상태예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최근 25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많은 정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증언을 하더라도 이게 규모와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의사들의 문제는 그래도 국민들이 이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뭔가 이제 의사가 만나기 어렵다. 소아과 산부인과 그것도 맞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0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러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이은혜 교수 생각하시는 해결책은 뭐예요? 저의 해결책은 일단 멈추고 뭘 멈춰요? 이 현재의 대치 상태를 일단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제자리로 일단 돌아간다. 근데 무조건 안 돌아올 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이상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온다. 그리고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뭐 지금 뭐 거의 사법권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추계해서
다시 결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키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여론, 특히 우파 국민의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이때까지 매년 3,000명 넘게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5,000명 넘게 65%를 늘리면 1년 만에 이게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오겠나? 내가 네. 만날 의사가 이전에 나왔던 의사와 같은 퀄리티일 것인가라는 의문을 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거는 좋아. 근데 이게 퀄리티를 보장해줘라는 말을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에게 의문을 던져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네. 지금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정부는 일단 그 정책 발표를 하면 네. 그걸 이제 지켜야 될 일종의 그 물리기가 책무 같은 게 어렵겠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국가기관의 신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의사 집단 또한 일종의 이익 단체란 말이에요. 여기 뭐 민노총이다 뭐 많잖아요. 그런 이익 단체들과 부딪히게 될 때 이걸 뭐 총파업으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화물연대처럼. 그럴 때마다 정부가 계속 물러서 버리면 이건 정부가 아닌 거죠. 그 점에서 화물연대도 물러서지 않고 해결을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은혜 교수가 제시한 해법대로라고 한다면 결국 정부가 어쨌든 물러서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도 대통령께서 2,000명을 이제 이거는 고정이야. 네. 이제 물릴 수 없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협의 대상이 예.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시기라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최소한 이제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기 3년 차인데 그러면은 뭐 마지막 해에 2,000명을 하겠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2,000명이 고정값이라면 시간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준비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네네. 지금 보건복지부안을 보면 국립대학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과대학이 40개인데 국립대학은 10개인가 9개인가 이렇게 해요. 10개입니다. 그럼 예. 나머지 30개는 방치?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만약 2,000명이 고정값이라면 시간을 과 이제 그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이 재정 지원은 국립대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도 같이 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현애 교수가 결국 키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그랬는데 특히 자유파 국민들의 여론이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민주화운동할 때 경험으로 생각하자면 전공의들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일단 조건 없이 우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하면 국민 여론이 이 의사들의 처지를 공감하는 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요. 저희 세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MZ 세대들은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계속 정책을 잘못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 세대, 선배 세대 같은 이제 순둥이들만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 잘 듣고. 근데 이제 현재 MZ 세대는 아마 이제 박사님도 자녀가 있을 것이고 여기 지금 PD들 다 이제 MZ 세대에 준하는 젊은 사람들인데 다 이제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잘못했어요라고 들어가는 거는 저쪽이 그건 이게 잘못했어요가 너무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잘잘못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MZ 세대는 환자 이전에 나 개인을 먼저 생각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대가 바뀌고 또 우리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고 알겠어요. 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MZ 세대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안 하나요? 근데 아니 실제로 안 해요? 해요?
제가 최근 졸업식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준비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라. 그 네. 지키는데 최소한 공격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단순하게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돈의 문제도 있는데요. 네네. 이게 법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너무 이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그렇죠. 그 MZ 세대가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인 줄 알고 응급의학과 지원했고 힘든 줄 알고 소아과 산부인과 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진료 여건이 너무 녹록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지금 생각이. 저도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사법 리스크를 제일 그 불편하게 힘들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돈보다도.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금 사법 리스크 완화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또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아예 기소를 안 하겠다. 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을 고치거나 하는 식으로 바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사법 리스크를 없애줄게라고 한 대통령이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관심과 그 추진력은 높이 삽니다.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네. 근데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의사가 강제로 그 공제보험을 가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발상이 나온 이유가 건강보험이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공적의료 제도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사들이 대신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사실상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만약 공무를 이제 수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무하는 의사들 말이죠. 아니 의료원이 모든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모든 의사들이 이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의사만 건강보험 진료를 하고 뭐 순천향병원 의사는 건강보험 진료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에서는 기관이 국공립병원이냐 사립병원이냐에 알겠어요. 상관없이 다 이 공공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의사에게 보험을 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쏙 빼먹고 이 다른 나라들은 이 공공의료를 종사하는 건강보험에 종사하는 이 의사들을 보호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의사들 보고 너네가 스스로 보험을 들어서 해결해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법적으로 보호해 줄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결기를 이게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좀 슬픕니다. 보건복지부가 결국은 대통령의 그 진정성 있는 그 네. 어떤 의료개혁의 의지까지도 악용하는 보건복지부의 그 좌편향 관료들이 악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 정부와 의사를 네.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과 의사가 싸울 일이 아니라 국민과 의사가 힘을 합쳐서 보건복지부를 갈아치워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이 살 길입니다. 아니 국민과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과 의사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죠. 우리 일단 이은혜 대통령은 교수의 말씀대로라면. 네, 대통령이 뜻을 세웠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최근에 이런 사태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25년 동안 무너져 왔는데 MZ 세대를 만나서 이게 표면화된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의사들이 안심하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진료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의사를 악마화하기보다는 이게 드러난 현상 그 이면의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보건복지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